아, 아. 예, 이렇게 조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포항에서 32년째 동부치과를 하고 있는 강석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냥 의문이 생기는 거 있으면은 그냥 바로 같이 얘기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전치부, 구치부 요 불 좀 꺼줘요. 슬라이드들이 깨끗하고 좋은데, 이게, 라이트, 여기, 꺼봐. 예. 전치부, 구치부에서, 리치 폭이 평평하거나, 랭스가 충분하면은 그냥 기존의 임플란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씬 리치나 본 디펙트가 있는 부위에 리치 오그멘테이션이나 플래트닝이나 이런 부가적인 수술을 해야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도 식립할 수 있는 아리, 비디커프. 아리는 뭐냐? 아리에 대해서도 또 이제 주로 오늘 강의가 아리이지만은 이 비디커프도 소개를 하는 건 기존의 임플란트의 머신드 설페이스 2mm, 4mm가 있어가지고, 씬 리치, 본 디펙트 부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아리나 BD 커프는 제로본 로스를 위한 롱텀 석세스, 이걸 이룰 수 있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 요런 건 이제, 저게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러는데, 이따가, 오늘 강의를,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걸 들어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임플란트의 식립에 대한 어떤 컨셉이나 철학,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면은 훨씬 이제 안정되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예, 요 사진은 제가 2002년도에 AIC 임플란트 2박 3일 동안 와서 했는데, 그때도 조촐하게 5명이 했습니다. 2002년도니까 22년 전인데, 이 원장님들 잘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동은 제가 이제 철인 운동을 해가지고, 안동에서 한 몇 년 전에 철인 대회를 해가지고 와서 철인 대회를 하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를 이 치아가 이제 소실되기 전에 이 자연 치아하고 치아 주변에 이렇게 알베올라 본과 베이지알 본이 있습니다. 근데 치아가 소실됨에 따라서 본이 리접션이 되죠. 버칼이나 팔라탈 쪽에서 리접션 되면서 씬한 리치가 되고, 이러한 부위에 베이지알 본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본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어떤 틀니가 불편해서 오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는데, 기존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존의 임플란트는 이렇게 골리식, 이런 쓰인한 리치 부위에 골리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이런 스레이드, 라프한 설페이스가 있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기능을 하게 되면은 본 리접션이 일어나는데,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이만큼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
픽스처의 주변에 골이 2mm 이상 잔존하게 하려면은 이 골이 자가골이나 동종골로 해서 찻폐막을 하고 필요하면 또 스크류도 받고 소프티슈 매니지도 하고 그래야 하는 원장님에 따라서 이렇게 수술에 테크닉 센시티브하게 되죠.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런 수술 기간도 길고 뼈 이식도 많이 하고 거의 막 1년 이상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쓰인한 리지 부위에는. 그런데 아리는 이렇게 쓰인한 리지가 있고 베이지알본이 있는데 이런 이 아리 임플란트는 베이지알본 깊숙이 스레이드가 들어가고 이런 쓰인한 리지 부위에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이 담당하고 필요하다면 리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약간의 본을 컨토리제이션 같은 걸 하고 또 필요하면 그 위에 멤브레인을 하는데 멤브레인은 보통 이제 저는 오식스 블루맥스라고 한 소프티슈 시크닝을 한 2mm 정도 그렇게 소프티슈를 시크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아리 임플란트는 기저골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커다란 어떤 테크닉 센시티브한 게 없고 그냥 보통 일반 선생님들도 다 같이 수술하면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수술 식립하고 약 한 3개월 정도면은 보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내비알적으로 약간의 골리식으로 컨토리제이션 하죠. 이렇게. 근데 기존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식립하고 골리식하고 그러려면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요구하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하지 않고 소프티슈 영역으로 그냥 볼륨만 증강시키는 그런 역할을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뼈만 놓고 멤브레인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수척하면 되죠. 아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원장님들 아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리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할게요. 아리는 이렇게 머신드 설페이스 부분, 커프 부분과 스레이드 이렇게 하고 상부에는 익스터널 헥사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좋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아리는 이게 어떻게 나오나? 여기가 왜 이렇게 어떻게 나오지? 이런 데가 다 안 나오네. 예, 기존의 임플란트는 이렇게 익스터널 헥사, 아리도 이렇게 익스터널 헥사인데 기존의 임플란트는 여기가 헥사 부분이 0.7mm 그리고 여기가 헥사가 평행해요. 그런데 아리 임플란트는 이 머신드 설페이스 요 헥사 부분이 요 부위 높이가 1.65mm, 각도가 10mm. 그래서 10도 익스터널 코니컬 헥사가 돼가지고 어버트먼트와의 강한 강한 결합을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리 기본 형태는 이렇게 크게 머신드 설페이스는 커프 부분과 러프한 설페이스는 스레이드 부분으로 나누어요. 근데 이제 이 커프 부분, 머신드 설페이스는 이 중간 부위에 약 2mm 정도 부분에 2mm 정도의 폭에 17 마이크로의 미세한 그루브가 있어가지고 호라이전탈 서컴브렌셜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콜라겐들이 여기에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이고 이 스레이드 부분은 라프한 설페이스인데 설페이스 자체가 엑스피드입니다. 엑스피드는 SLA 설페이스에 칼슘 이온을 코팅한 지금까지 어떤 설페이스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진보된 그런 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베이지알본에서 강한 골 고정과
골 융합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레이드 부분이 조직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구강 세균에 노출이 적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R이 이렇게 보면은 그 구강 세균과의 거리가 라프한 설페이스와의 거리가 훨씬 그 R이는 이러한 매직 커프 부분이죠. 이것이 구강 세균의 노출이 적은 클린 앤드 세이프 존이고 라프한 설페이스를 하방 깊숙이 기저골에 위치시킴으로써 구강 세균의 노출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R는 씬 리치의 리치 오그멘테이션 없이도 기저골로부터 강력한 초기 고정력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게 상악골이에요. 상악골이고 발시가 되고 나서 그 본이 흡수되고 리치가 얇아졌죠. 이제 여기 이렇게 노란 선으로 이렇게 쭉 한 건 아래 부분은 알베오라 본이고 위에는 베이지알 본이에요. 그런데 그 기존의 임플란트 식립할 때 이렇게 드릴링 하면은 레비알 쪽이 이렇게 노출이 되죠. 그리고 이제 픽스처를 식립해도 베이지알 쪽에 약간 엔게이지 되고 요 상부 알베올라 본 쪽은 노출이 되죠. 근데 이런 거 성공적으로 만들려면은 많은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또 이게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것도 동종골이나 자가골로 해야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죠. 거기에다가 멤브레인도 해야죠. 또 필요하면은 스크류도 박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소프티슈 매니지도 해야 하고 소프티슈 매니지 하면은 그 와서 땡기고 이 4개월, 6개월 본이 생기는 기간 동안 굉장히 불안하고 이것 또한 원장님들에 따라서 테크닉 센시티브 해가지고 많이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R이는 이걸 크로스 섹션 해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그 베이잘 본 깊숙이 그 스레이드 부분이 들어가고 이 세인한 리치 부분은 커프가 담당해가지고 많은 이것처럼 그렇게 많은 예전에 기존의 임플란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골이식이 필요하지 않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컨트레이제이션 합성골이나 이종골로 좀 얹어가지고 멤브레인 뭐 필요하면 좀 하고 그래가지고 볼륨만 조금 증강시켜가지고 수처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러한 R의 이러한 모신드 설페이스인 커프분이나 이것은 바이콘 임플란트예요. 바이콘 임플란트의 롱 어버트먼트. 요 경우는 이제 거의 바이콘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콘 임플란트하고 롱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커넥션 했는데 이건 베이잘본 쪽에 깊숙이 식립을 하고 롱한 어버트먼트가 커넥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골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됐고 여기는 머신드 설페이스이기 때문에 뼈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아니죠. 여기도 또한 소프티슈의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R이는 이렇게 스레이드 부분과 이런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이 여기처럼 커넥션이 아니고 일체형이라는 거죠. 일체형으로서 바이콘보다 좀 더 유리한 디자인으로서 훨씬 장기적으로 롱텀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계속 롱텀하게 이렇게 지켜본 바이콘 임플란트입니다. 17년, 7년, 9년, 11년, 12년, 그리고 15년 이렇게 오고 또 다른 바이콘 임플란트, 깊숙이 식립하고 롱한 어버트먼트가 커넥션 돼가지고 이런 경우도 15년 막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죠. 이 주변은 골화가 아니고 미세한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죠. 여기 이러한 부분은 라프한 설페이스로 골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꽝꽝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R이는 이렇게 깊이 식립하고 이것처럼 왜 이게 이제 커넥션이 왜 싫으냐? 그럼 본 저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뺐다 꼈다 이렇게
커넥션을 왔다 갔다 하려면은 블리딩도 되고 소프트티슈 엔게이지가 돼가지고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하면은 위에서만 약간 커넥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환자가 통증이나 뭐 그런 걸 느끼지 않고 이런 부위에서 커넥션 하는 것보다도 일체형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이러한 부위가 잇몸이 어떻게 되냐? 예, 아리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런 그 잇몸의 형태입니다. 이게 아리에 대해서 제일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한 이러한 머신드 설페이스인 롱한 그 커프 부분이 파켓 뎁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야 하는데 이를 보십시오. 이런 어테티지 진지바와 이런 컬러, 핑크 컬러 얼마나 좋아요. 예, 이 프루빙 해봅니다. 프루빙 하는데 예, 여기는 42번 부위, 32번 부위, BOP, 블리딩 온 프로빙의 제로 네거티브입니다. 이렇게 깨끗하니 아주 탄탄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프로빙은 그냥 우리가 치주 치료하고 그럴 때 프로빙 뎁스 체크할 때 그냥 세게 힘껏 줘가지고 세게 밀지 않잖아요. 10 내지 20g의 라이트 폴스로 해가지고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정신할 에피셀리움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이제 에피텔리얼 어태치먼트와 커넥티브 어태치먼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요거하고 여기도 알이 식립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예, 지금은 임시치아인데 어버트먼트 커넥션 이렇게 단단해요. 기존의 임플란트의 주변 잇몸, 기존의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보다 더 타이트하게 있어요. 이걸 보면은 13번 식립하기 전에요. 식립하고 나서 오히려 12번보다 잇몸이 더 밑으로 내려오고 더 타이트하고 건강한 잇몸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알이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의 주변 조직이 혹시나 파켓 뎁스로 작용해 가지고 인펙션 소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소프티슈 영역인데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지금까지 식립하면서 소프티슈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드티슈에만 집중을 해왔습니다. 원장님들 오늘 오시면서 이제 가시고 내일부터나 지금까지 어떤 생각하시고 있던 임플란트에 대한 컨셉이나 어떤 철학을 어떤 약간의 이론적인 정립을 하시고 가셔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훨씬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물학적 폭경을 얘기한 것은 자연치아하고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폭경을 얘기하면서 아리의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과 블루 다이아몬드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떤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으로서 그러한 생물학적 폭경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구강 내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 이쪽은 연조지고 여기는 치아. 치아는 범랑젤, 시멘트젤, 덴틴이 있겠죠.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은 sulcus 1mm, 정션할 에피텔리움 1mm, 컨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 1mm. 그래서 통상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은 통상 3m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 폭경은 요 위에가 정션할 에피텔리움 부분, 아래는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입니다. 정션할 에피텔리움에는 외배엽성 조직인 범랑젤과 접합 상피가 결합함으로써 생체의 기본적 룰인 외배엽성 조직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이것은 헤미데스모슨 결합으로 결합력이 좀 약합니다. 커넥티브 티슈 어태치먼트, 여기는 중배엽성 조직인 세멘트질과
결합 조직이 샤키스 파이버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자연치아에서의 형태, 그 잇몸의 형태, 이것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것이 생물학적 폭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루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헤모데시모스는 반세포성으로 붙였다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걸로 이런 샤키스 파이버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되는 그 위에 부분 여기까지가 그 그 파켓탭스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50대의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치아의 프로비, 임플란트의 프로브, 구치부, 그 자연치아에서는 2 내지 3mm, 임플란트에서는 보통 건강한 파켓탭스가 3 내지 4m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BOP가 이제 네거티브로 나오죠. 그에 비해서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 이것은 2020년 닥터 토마스 링키비슈스가 그 휴먼 스터디를 통해서 보고를 했어요. 휴먼 스터디, 사람에게서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휴먼 스터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에피텔리얼 어태트먼트 1.9mm, 커넥티브 티슈 1.7mm, 그래서 도합 3.6mm,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보다는 좀 넓은 3.6mm를 보고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따분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폭경이 갖는 의미,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 자연치아에서의 생물학적 폭경, 이런 그 생물학적 폭경은 형태적인 단순한 의미보다는 왜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되었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바이올로직 위드스는 생체가 보유하는 생물학적 룰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며 생체 내부와 생체 외부를 구분하고 생체 스스로가 세균이나 이물질이 생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구축한 생물학적 배리어라는 겁니다. 잠깐만. 그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생물학적 배리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중세 시대나 이렇게 옛날 우리 조선 시대 그럴 때 이제 적군하고 아군하고 싸움을 해요. 그러면은 저쪽 그 적군들이 있고 우리 이제 여기 아군들이 성체를 지키고 있어요. 성체를 지키고 있는데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 성체를 딱 지키려면은 성벽을 아주 든든하게 하고 넓고 높게 해놓으면은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입안에서 구강 내에서 있는 생물학적 폭경이 생체 외에 있는 세균이 생체 내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생물학적 배리어, 그런 성벽이라는 겁니다. 그게 생물학적 폭경이 생체 외에 있는 세균이 생체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생물학적 배리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2014년 닥터 버블키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이 들어가면서 어버트먼트의 길이에 따른 본 리접션과의 상관관계를 보고했습니다. 그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2mm 이하일 때는 본 리접션이 1.23mm, 2mm일 때는 1.03mm, 3mm일 때는 0.41mm, 4mm보다 클 때는 제로. 이게 뭐냐? 하악과 같이 소프티슈가 얇은데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어버트먼트가 자동 짧아지죠. 어버트먼트가 짧아지면은 그만큼 본 리접션이 많아요. 왜냐? 이 생물학적 폭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악과 같이 소프티슈가 얇은 경우에 본 크레스트 EQ로 식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프티슈가 얇고 그런 상태에서 어버트먼트가 2mm보다 짧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본리 접션이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생물학적 배리어, 적군, 생체 외에 있는 세균이 생체 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만큼 닥터 버블키가 얘기한 그 임플란트에서의 생물학적 폭경 3.6mm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2mm일 때는 1.23, 2mm일 때는 1.03, 3mm일 때는 0.41. 이게 더하면은 3.23, 3.03, 3.41. 링케비시스가 얘기한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폭경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본을 녹여가지고 소프티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물학적 폭경을 확보해가지고 생체 외에 있는 세균이 생체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러한 소프티슈의 두께를 확보하는 거죠. 자, 이 환자분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건 아니고 알이나 바이커는 아니지만은 골 깊숙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렇게 어버트먼트, 롱한 어버트먼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물학적 폭경이나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본리 접션이 없어요. 본리 접션이 앞으로 없을 거예요. 충분한 생물학적 폭경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원장님이 이 선생님 그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그 본 바이올로지나 이런 생물학적 폭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식립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띠지만은 이러한 보철물이 나왔어요. 심미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 좀 안 좋고 이러한 부위에도 푸드 인펙션이 되겠죠. 그리고 30번대의 임플란트를 보시면은 거의 한 20년 전에 식립한 임플란트입니다. 여기에는 그때 20년 전에 익스터널 헥사를 식립했죠. 여기 이제 물론 그 소프티슈도 하악이 얇겠죠.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고 보철이 들어가면서 1, 2년 상간에 약간 1 내지 2mm의 소설이제이션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소설이제이션이 뭐냐? 하악의 소프티슈가 얇기 때문에 생물학적 폭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본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그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이 스테빌리티에 많이 중점을 두죠. 그러다 보니까 크레스트의 EQ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프티슈가 얇으니까 본리 접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본리 접션이 되면서 이러한 임플란트의 코로날 포션 부위가 다행히도 머신드 설페이스니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라프한 설페이스였다 그러면은 플라그 아큐뮬레이션이 되면서 그 바이오핌이 생기고 이런 스레이드를 타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진행이 되면서 페일링하는 임플란트이겠죠. 그러나 다행히 코로날 포션 부위가 머신드 설페이스라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요 부위 40번대 부위. 요 부위는 제가 30여 년간 임플란트를 하면서 얻은 답입니다. 하악과 같이 소프티슈가 얇은 경우에는 골 깊숙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또한 이 부위가 자연치아와 심미적으로 유사한 그러한 형태를 갖는 것. 이런 게 환자분들이 제가 이제 그 임플란트가 30년 정도 되는데 지금도 20년 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25년 된 분들은 간혹 그리고 10년은 뭐 허다하고 15년 된 분들도 아주 많죠. 이런 임플란트는 그래요. 아, 됐다. 이거는 20년, 30년? 그래. 오래 사세요. 30년 사세요. 앞으로. 40 쓰게 해줄게요. 그런 임플란트예요. 우리가 평생 가는 임플란트, 이런, 평생 가는 임플란트를 저는 하다 보니까 30년 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이렇게 오래 쓸 줄 몰랐어요. 30년 전에 임플란트 할 때는 10년, 15년 쓸까? 그래 생각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20년, 25년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40대 때 저하고 같이 나이 먹으면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지금 60대 이렇게 되면서 벌써 20년 그렇게 쓰셨죠. 그 같이 제 고객 동네에서 같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 20년 쓰신 분들이 오시면은 그래요. 앞으로 또 20년 더 쓰게 해드릴 테니까 그 리콜에 잘 응하고 여기서 치과에서 하시라는 대로 잘 그 따라주세요. 그럼 앞으로 20년 더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플란트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건 저는 자신해요. 20년, 30년 환자분이 그 살 수 있다면 50년도 쓰게 해드릴 수 있다고. 예. 이러한 임플란트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골 깊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어버트먼트 커넥션하고 나중에 파이널 인상을 뜰 때 픽업 코핑하고 어버트먼트 커넥션하고 그럴 때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고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임플란트가 뭐 있을까? 제로본 로스를 이루는 구치부 미래의 임플란트 BD 커프 구치부의 임플란트 이거 씬 리치와 본 디펙트의 해결책 이렇게 씬한 리치 부위에 이러한 임플란트의 커프 부분이 들어가고 그 아래 베이스에 이렇게 그 라프한 설페이스에 그 픽스처 그 스레이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 페리 임플란티스의 확실한 예방 러프한 예방으로 러프한 설페이스가 하방 깊숙이 위치하여 구강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이고 치조골이 일부만 존재해도 강한 골 융합력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치아가 소실된 구치부에서 리치가 리접션되고 이렇게 얇아져요. 이런 데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하든가 안 그러면은 여기를 많이 깎아가지고 플래트닝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든가 안 그러면은 저 본 깊숙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든가 기존의 임플란트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그 RE 임플란트 보시면은 이 30대 요 부위가 무치약된 부위가 오래됐죠. 그리고 그 파노라마 CT를 찍었는데 CT 요 보면은 요 상부 부분이 그 씬한 부분으로 좀 얇죠. 여기가. 그래서 이런 데를 그 기존의 임플란트로 식립하려면은 그 깊게 식립하든가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든가 플래트닝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위에 플랩을 제끼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끄고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서 방향과 이런 부위를 보죠. 이렇게 드릴링하게 되면은 그 링구알 포션은 좀 남아 있는데 레비알 포션은 이렇게 그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런 부위를 이 부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가? 이게 보시면은 그 부위가 요 부위예요. 요 부위. 이러한 그 씬한 리치 부분, 레비알 쪽으로. 지금까지 기존의 임플란트 하시면서 이런 걸 많이 맞닥뜨렸잖아요. 이것을 그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요 부위가 약간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부위를 골리식을 하고 멤브레인을 얹고 그래야 했죠. 근데 그거 다 나중에 말짱 다 꽝입니다. 녹아버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깊숙이 심릭하든가 안 그러면 요거 플래티닝해서 하든가. 그런데 이런 데 해결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BD 커프, 직경 4.4mm, 스레이드 7mm, 커프 2mm 이것을 식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링구알 쪽에는 약간 뼈가 골이 있고 레비알 쪽에는 이렇게 노출이 돼도 이렇게 식립하고 골리식을 안 하고 수초를 해도 이러한 부분이 소프티슈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여기가 생물학적 폭경, 생물학적 배리어로 들어가서 본 리접션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그 기존의 임플란트 같으면은 여기가 요 부위가 커프 부분이고 여기부터는 스레이드 부분이죠. 기존의 임플란트 같으면은 이렇게 깊이 식립하든가 여기에서 이렇게 식립하고 그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든가 그래 해야죠. 근데 여기는 스레이드가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고 BD 커프 부분이 이렇게 본 디펙트 부분에 담당을 해가지고 그 보철하는데 유리하고 나중에 본 리접션도 없죠. 이 환자분은 75세 44번, 46번 결손 부위에 여기 44번 부위는 아리, 46번 부위는 BD 커프. 이 마찬가지로 구강 내 사진 보시면은 발치되고 무치약으로 오래된 상태의 리치 부분이 이제 플랩을 제끼고 보면은 얇으리라고 생각하죠. 플랩을 제끼니까 얇죠. 그리고 그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요. 이 임플란트 식립할 때 중간에 이렇게 그 드릴링 해가지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꼭 찍어가지고 방향하고 길이를 확인하시고 하면은 훨씬 더 수술하고 나서 좀 기분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 5분 동안 하면서 다른 환자 보고 사진 찍고 파노라마와 CT 이렇게 준비하라고 해놓으면 되죠. 그것이 잠깐이지만은 환자는 20년, 30년 쓰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이 44번 부위, 44번 부위, 46번 부위, 이 코로날 포션이 씨나죠. 이런데 해결할 수 있는 거. 44번 아리, 예, 이거 보시면 44번 부위는 아리 임플란트 신경하고 레비알 포션, 레비알 저쪽에 씨난 리치 부분이 들이죠. 46번 부위 여기. 예, 파노라마와 CT 보시면은 이렇게 씨난 리치 부분은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이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씨난 부분은 머신드 설페이스인 커프 부분이 담당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아니고 소프트티슈의 영역이에요. 이것이 소프트티슈의 영역으로서 그 생물학적 폭경, 좀 전에 얘기한 닥터 벌비키가 그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어버트먼트의 길이에 따른 그 본 리접션과의 상관관계를 보고했잖아요. 이런 부위는 스레이드가 아니고 그 머신드 설페이스로서 소프티슈 영역이기 때문에 본 리접션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런 건 본 디펙트 부위에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이러한 그 지금까지 이제 이러한 그 리치 부분이었죠. 기존의 임플란트 이렇게 식립하면은 나와서 이렇게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이렇게 하고 보철물이 들어가죠. 이렇게 보철물이 들어가면은 소프티슈가 2mm고 그러면은 1, 2년 상간에 소서리제이션이 생긴다고 하죠. 소서리제이션은 뭐냐면은 그 소프티슈, 그 생물학적 폭경을 만들기 위해서 생물학적 폭경을 만들기 위해서 본을 녹여가지고 소프티슈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존의 임플란트 경우 소프티슈가 2mm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본에 그 리접션이 이만큼 생기면서 이 기존의 임플란트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는 거죠.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면서 플라그 아큐뮬레이션 되고 바이오ფილ이 하면서 이런 페일링하는 임플란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디펙트 부위에 BD 커프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이렇게 씨난 리치 부분에 그 BD 커프 그런 스레이드와 커프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소프티슈가 2mm라고 그래도 이 머신드 설페이스 여기가 소프티슈 부분이라 이미 생물학적 폭경을 그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BD 커프는 원천적으로 굴 흡수를 차단하여 제로분 노스를 이룬다는 겁니다.
얇은 진지바에서 제로본 로스를 위한 임플란트는 기존의 임플란트는 이렇게 그 픽스처 들어가고 본 리조션이 생기죠. 본 로스가 그런데 BD 커프는 이러한 그 커프 부분이 있어서 본 로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닥터 토마스 링케비시우스의 제로본 로스 컨셉 이것을 보면은 이제 책에서 닥터 토마스 링케비시우스가 이 저서에서 그 발췌한 건데 소프티슈가 이렇게 4mm다. 그럴 경우에는 크레스탈 포지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본 리접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프티슈가 4mm가 아니고 2mm 이렇게 얇다. 그럴 때는 그 서브 크레스탈, 본 깊숙이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본 리접션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의 상황이 한정되어 있고 깊숙이 식립하기 어렵다. 그럴 때 제로본 로스를 이루려면은 여기에 소프티슈 매니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프리 진지발 그라프트나 CT 그라프트를 해가지고 소프티슈의 시크닝을 이뤄서 생물학적 폭경을 획득해가지고 생물학적 배리어를 만들어서 생체 외부에 있는 세균이 생체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폭경을 구축해 주는 거죠. 실패하는 임플란트는 이렇게 쉘로 낮게 식립한 임플란트는 잇몸이 얇은 하악과 같은데 낮게 식립한 임플란트는 그 어버트먼트가 짧아지고 치아의 형태가 오버컨트가 되고 엠브레이셔 부위가 없어요. 그래서 오랄 하이젠이 안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바이오필름이 생기면서 페일링하는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도형으로 그런 걸 보겠습니다. 얇은 층에서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는 깊게 식립한 경우와 낮게 식립한 경우를 보시면은 깊게 식립했을 때는 롱한 어버트먼트, 트랜스 뮤코살 컴포넌트가 어버트먼트. 트랜스 뮤코살 컴포넌트는 여기는 생물학적 폭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닥터 버블피가 얘기한 요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길으면은 본 리접션이 안 되죠. 그런데 낮게 식립했을 경우에는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1mm, 2mm 막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트랜스 뮤코살 컴포넌트 생물학적 폭경을 형성하는 부위가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 부위가 그러면서 임플란트의 스레이드가 노출이 되는 거죠. 얇은 치은과 두꺼운 치은에서의 식립 깊이. 얇은 치은에서는 깊이 식립하라는 1mm 아주 깊이. 그래야 어버트먼트의 길이 길어지고 시크한 진지바에서는 EQ로 식립해도 어버트먼트의 길이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리접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악과 같이 소프티슈가 두꺼운 경우에는 그닥 서브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임플란트의 롱텀 석세스를 위한 제로본 로스 컨셉입니다. 예. 그래 하고 이제 이러한 컨셉을 바탕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가 임플란트를 하는 거에 거의 한 60-70%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해요. 그런데 최적화가 된 게 아리 임플란트나 BD 블루 다이아몬드 커프 이런 것이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힐드 리치만 하시는 분도 있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발치 즉시도 힐드 리치를 주로 하다가 발치 즉시를 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임플란트가 한 30%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하십시오. 발치 즉시 임플란트 환자분들이 페리오가 안 좋거나 충치에 의해서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오잖아요. 그럴 때는
발치하면서 그냥 바로 식립을 하십시오. 그러면 환자분들이 동의율도 높아지고 발치하는 그런 순간에 그 상실감이 큽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임플란트를 하자고 그러면은 동의율이 아주 높아져요. 그리고 한 방에 끝내고, 그리고 이제 뼈 이식, 골이식을 하면서 골이식 비용도 추가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그 치과에 도움을 많이 했어요. 도움이 아주 많이 됐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발치 즉시를 그렇게 막 아주 공격적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임플란트 너무 잘 나오고 좋아서 그래요. 자, 이제 아리 임플란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의 스레이드의 직경과 길이, 커프의 길이, 드릴링 뎁스. 아리의 이게 종류가 많고 이런 스레이드 길이도 뭐 5, 7, 9 뭐 이러고 커프의 길이도 4, 6, 8, 10 막 이렇게 복잡하죠. 그런데 아리를 사용하시면은 그렇게 저는 단순해 버렸어요. 예, 이 아리는 이 직경이 3.5 있고 4.0 있고 4.5가 있고 그렇게 직경이 있어요. 그리고 아리의 이 스레이드의 길이는 9mm, 7mm, 5mm 이렇게 돼 있고 커프는 핀리치의 길이에 따라서 4mm, 6mm, 8mm 여기 9mm에서는 10mm가 없습니다. 여기 7, 5mm에서는 10mm가 있고 그래서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아리 그 스레이드 6mm, 스레이드 9mm, 커프 6mm 이걸 주로 사용하는데 본 디펙트나 핀리치 부분에 9mm, 6mm를 많이 써요. 그런데 본의 상황이 좋다. 그럴 때는 스레이드 9mm, 커프 4mm 본의 상황이 좀 불리하다. 그럴 때는 커프를 8mm, 스레이드를 7mm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그 1차 수술하고 나서 2차 할 때 ISQ 측정하면 아주 훌륭하게 나와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주로 제가 쓰는 게 9에 6인데 아주 본의 상황이 좋다. 그러면은 커프 4mm를 하는데 4mm에 대한 메리트가 엄청 좋더라고요. 드릴링 가이드는 렌스 드릴 1.6mm 렌스, 2.5 린데만 드릴은 방향과 이런 위치를 수정할 수 있어요. 프로파일 2.5, 2.9, 3.0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리를 처음에 식립할 때는 리치가 씬하고 이레귤러하기 때문에 그 플랩을 제끼는 걸 권합니다. 요즘 미니멀 인베시브 해가지고 플랩리스 하는데 위험할 수가 있어요. 본을 녹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아리를 하실 때는 플랩을 제껴서 본의 상황을 보시면서 드릴링을 해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시설 과정 보면은 이 본 캘리퍼 플랩을 제끼고 본을 보면서 본 캘리퍼로 치주골 두께 5mm인 지점 여기에 씬리치 높이를 측정합니다. 여기가 6mm까지죠. 그리고 측정된 높이가 커프의 하이트입니다. 그리고 스레이드가 9mm다. 그럼 커프 6mm, 스레이드 9mm, 도합 15mm. 그래서 드릴링은 5, 7, 9, 11, 13, 15. 여기 검은색 상단 부위가 15mm까지 여기까지 드릴링을 하시면 되겠고 시술 과정은 23, 24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예정이고 플랩을 제끼기 전에 플랩을 제끼고 이런 렌스 드릴로 1.6mm 렌스 드릴로 드릴링을 합니다. 1.6mm 렌스 드릴로 드릴링 업앤다운 하면서 (23번) 부위 하고 그다음 이런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엑스레이 테이킹하고 아리가 식립될 패스와 뎁스를 체크합니다. 이 파노라마와 CT를 찍어가지고 CT는 각 부위별로 섹션을 해가지고 방향과 길이를 확인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CT를 꼭 찍어서 확인하는 이유는
이러한 디렉션 인디케이터의 방향이 레비얼적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퍼포레이션이나 약간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CT를 꼭 찍어가지고 확인하라는 게 그 팔라탈 쪽으로 약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임플란트 드릴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번 부위는 스레이드 9mm, 커프 6mm. 그래서 23번 부위는 직경 4.0에 96, 24번 부위는 직경 4.0에 94, 그 15mm, 13mm 이렇게 그 드릴링을 계획했습니다. 린데만 드릴로 드릴링을 업앤다운으로 약간의 아까 이제 팔라탈 쪽으로 좀 그 기울여서 한다고 그랬죠. 팔라탈 쪽으로 그 업앤다운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힐링 어버트먼트나 최종 보철의 간섭이 예상될 경우에는 프로파일 드릴을 사용해 가지고 간섭본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2.9, 2.5, 2.9 이 드릴을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는 2.5 드릴링을 하는 거예요. 업앤다운으로 24번 부위는 13mm까지 드릴링 하죠. 그러니까 검은색 하단 부위에 그까지 드릴링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9mm 드릴링. 아, 15mm까지 드릴링해요. 업앤다운 15mm까지 여기는 23번 부위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24번 부위 2.9mm 드릴링을 합니다. 예, 23, 24 지금 3.0mm 드릴링하고 예, 업앤다운으로 드릴링. 쉬워요. 플랩도 요것만 제끼면 돼요. 많이 제낄 것도 없어요. 예, 23번 부위 3.3mm로 15mm까지 드릴링을 하죠. 예, 4.0에 96 임플란트 식립합니다. 25N 저항이 있으면은 45N으로 이렇게 드릴링해서 예, 24번 부위 골질이 단단해서 파이널 드릴을 3.6까지 드릴링하고 4, 9, 4를 식립해요. 예. 예, 4.0에 9, 4, 13mm. 그리고 이렇게 식립을 할 때는 이 임플란트 아리를 식립할 때는 그 헥사의 탑이 본 레벨에 오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치는. 만약에 좀 덜 들어갔다 그러면 라쳇을 이용해서 좀 더 집어넣어요. 예. 이 아리 임플란트의 헥사의 탑이 본 레벨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식립해요. 좀 깊이 넣는 게 좋아요. 픽스처 탑의 위치는 이렇게 본 크레스트가 헥사의 탑이 올 수 있게 하고, 만약에 본 크레스트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 마운트의 넥이 진지바상에 오게 하면 돼요. 그리고 아리 임플란트의 건장 식립 토크는 45N이고 라쳇을 이용할 때는 70N 이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운트를 그러니까 꽉 끼어 있을 때는 이 마운트 드라이버, 리무버 드라이버로 하고 힐링 어버트먼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과토크로 인해서 마운트가 끼었을 경우에는 리무브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마운트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중간에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서 방향과 길이를 결정했죠. 아주 그 수술하고 나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듯한 느낌이 들어야 오늘 그 기분이 좀 좋죠.
그리고 아리의 그 서지컬 키트는 랜스 드릴, 린데만 드릴 이렇게 있고, 요 서지컬 키트에 이러한 그 숫자가 나와요. 요것은 보시면은 그 왜 이걸 해놨냐? 이 숫자가 서지컬 키트 판에 이러한 숫자를 나눴는데 그 직경 2.9와 3.3, 3.6 사이에 픽스처의 직경 3.5, 4.0을 이렇게 놓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파이널 드릴을 직경 3.5를 식립할 때에는 상악은 2.9, 하악은 3.3까지 본이 댄스하니까 4.0을 식립할 때는 상악은 파이널 드릴을 3.3, 하악은 3.6까지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라는 겁니다.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23번 부위는 파이널 드릴을 3.3까지 했고 24번 부위는 파이널을 3.6까지 했습니다. 좀 24번 부위가 본이 좀 댄스하니까 한 직경 넓은 그걸로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거죠. 제가 이제 요걸 인식하기까지는 임플란트를 20개, 30개 이렇게 식립을 하면서 파이널 드릴을 뭘로 할까? 그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20개, 30개를 하고 언뜻 딱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 바보같이 20개, 30개 하는 동안 왜 이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드릴링 하지 않고 내가 어렵게 했나.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도 임플란트 아리를 처음 접하실 때는 꼭 이 서지컬 키트의 요 판을 확인하고 그걸 가이드 삼아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 임상 케이스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간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좀 쉬세요. 5분간, 10분에 시작할게요.